자, 이제 주요 3당이 이제 목표를 다 제시하는데, 물론 희망대로 다 되면 뭐 의원 정수를 넘어서 뭐 크게 넘거든요. 결국 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다 갖고 있는 건데,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담대한 목표들 다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반수 넘기겠다는 뜻 같고요. 그렇죠? 40석. 어제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정말 담대한 목표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뭐 340석쯤 된다는데, 자, 이 목표치 가능할까요? 박성부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새누리당의 경우는 현재 탈당하고 뭐 공천 탈락시켜서 탈당한 분들 다 포함해서 현재 146석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이번에 막판에 있었던 여야 공천 갈등 이 후유증이 최소화된다면, 네. 지금 김무성 대표가 했던 3대3 말하자면 절충 이런 분위기를 잘 몰아서 그것을 최소화한다면은 150석 과반수는 넘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네. 전문가들의 많은 관측이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30석은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든지 다른 막 이탈하기 전에 원래 127석 막 그것을 회복하겠다라는 일종의 전략적 목표치로서 현재 130석을 하나의 최대의 목표로 거론하고 있는데, 과연 저것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이 어떻든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간다면 쉽진 않은 이런 목표가 아닌가라고 하고, 아까 국민의당의 경우 40석은 네.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20석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관건이라고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치로 막 호남에서 절반 이상 해서 거의 20석 가까이 차지하고 비례대표에서 한 10석 가까이 차지하는 20%를 득표하는 이러한 굉장히 역시 전략적 극대화된 목표치다. 이렇게 봐야지 그것이 현실 가능한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8년 전 선거입니다. 8년 전과 4년 전 총선의 수도권 의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나라당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대체로 수도권 111개의 선거구 가운데 다 빨갛네요. 2008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다 보니까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괜찮아서 그런지 수도권에 한나라당이 81석, 81석을 가져갔고 통합민주당 26석, 나머지 굉장히 적었었고요. 그런데 4년 지나면서 싹 바뀌었네요. 예, 파란색이 훨씬 더 많아 보이죠. 눈 얼핏 봐도요. 새누리당이 43석에 불과했지만 민주통합당은 65석을 가져가면서 수도권을 결국 야당이 석권하는 현상.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결국 수도권의 표심, 이번엔 또 수도권 지역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 전체 총선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4년 사이에 민심 정말 빠르게 바뀝니다. 2008년과 2012년 빨간 바닥에서 파란 바닥으로 정말 쉽게 바뀌거든요. 이번에 과연 어떨지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수도권 선거일 텐데요. 지역별로 숫자를 보면 좀 가늠이 될까요? 마포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마포갑은 뭐 계속 조사를 하는데, 자, 역시 이것도 여당 성향의 강승규 무소속 후보의 표 잠식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일단 오차의 범위 냅니다. 범위 안에 4.4% 포인트.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물론 그래프는 높아 보이지만 오차 네. 범위 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숫자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강승규 무소속 후보가 좀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저렇게 된다 쳐도 캐스팅 보트를 강승규 후보가 하게 되기 때문에 저 선거 결과는 앞으로 저 3자 구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네. 요동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이제 이 선거를 보는 저 재미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내가 이번에는 못 되더라도 나보다 표를 많이 얻을 저 사람이 4년 뒤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떨어뜨리면 내가 4년 뒤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선거구인데 여기도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보해 줄까요? 안 할 것 같은데. 4년 뒤를 뭐 노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치에서 약속이 지켜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설사 진짜 다음번에는 당신 차례요 라고 당대표 누가 와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네. 강승규 후보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겠죠. 자, 그러면요. 순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지역구 당선을 냈던 호남 지역에서 순천인데, 역시 이것도 15%포인트 정도 차이니까 오차의 범위 바깥에 있네요, 이거는. 네.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 이제 노광규 순천시장을 지냈던 분이고 스타 검사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정현 예외적으로 정말 호남에서 새누리당으로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지만, 네. 이 노광규 시장이 시장 재직 시에도 순천 시민들에게
꽤 괜찮은 평가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반적으로 호남 쪽에서는 약세지만 네. 또 순천 분들이 꼭 그렇게 어떤 당이나 이런 것에서 배타성이 좀 별로 없으신 분들입니다. 좀 네. 상당히 개방적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은 분들이라 네. 보니까 이게 노광규 현재 후보가 좀 상당히 높은 그 포인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2년 전이죠. 처음에 이제 당선될 때 내가 여당 의원이 될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세금 폭탄이 아니라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했는데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료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과연 이 평가를 현재 지역구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지역 봤습니다. 이제 이번엔 9번째 소식 넘어가 볼까요? 이제 좀 한반도 북쪽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